안녕하세요. 50대 세대 우수아입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요. 왜 제가 50이 될 때까지, 물론 뭐 결혼을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50이 넘을 때까지 비혼이었는지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엄마 아버지의 부부 생활이 저에게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이건 좀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엄청 많이 줬죠.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엄마를 엄청 많이 사랑하셨었대요. 그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한데, 그곳은 저희 그 우시 종씨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모여서. 그리고 엄마는 이제 타성이신데 그 많지 않은 타성 중에 한 성이었고, 딸만 다섯인 집에 막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동네 유지죠. 그 마을에 유지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고 그랬는데, 예, 아버지는 엄마를 참 좋아했지만 아마도 엄마는 딸만 다섯인 집에 언니들은 다 시집가고 엄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데다, 그 시절에 그 새마을 운동으로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엄마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녀 회장으로, 뭐 요즘에 그런 뭐 아파트 부녀 회장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성 CEO의 대표격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뭐 대통령, 그 시절 대통령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받은 표창장도 많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활동하는 엄마 입장에선 결혼이 하고 싶지 않으셨었던가 봐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워낙 좋아해서 그야말로 상사병을 앓으실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어쨌건 그 분위기, 그 환경을 어쩔 수 없어서 엄마가 일단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저희 어릴 때 참 많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럼 그냥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엄마와 결혼을 했으니까 엄마에게 참 잘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목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분이셨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자식들한테는 잘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첫 딸이어서 그랬는지 제게는 참 자상한 그런 아빠였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엄마한테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뭐 어쨌든 두 분이 좀 투닥거리시거나 이제 그러시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엄마는 본인이 그다지 원치 않는 결혼이었지만 그 남편의 아주 어, 격렬한 사랑을 받고, 또 유지 집안의 막내 아들이니까 뭐 형편도 넉넉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본가에서 그렇게 지원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뭐 그 시절이니까 당연히 사회생활이 단절이 됐겠죠.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불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닥거리는 일들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손찌검도 조금씩 하시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두 분이 뭐 그렇게 투닥거리시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좀 회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결혼이 뭔가에 대한. 그게 그 오늘 두 분이 정말 인생을 끝장낼 것처럼 그렇게 정말 격렬히 싸우십니다. 싸우시는데 자식들은, 저희가 형제가 넷인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싸우면 아무리 우리에게 불똥이 안 튀어도 그 두 분의 싸움 자체가 저희한테 공포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렇게 싸우시고, 다음 날이면 엄마는 아버지 좋아하시는 반찬 해놓고, 아버진 엄마 쓰라고 그 시절에 콜드크림이죠, 꽤나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갖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다정하게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으면 엄마는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산다. 그러면서 또 신세한탄을 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가 너무 신교육을 받아서 잘나서 자기를 길을 못 펴게 하니까 되는 일이 없다. 두 분이 또 그렇게 투닥거리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두 분이 손잡고 나들이 가시고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두 분은 애증의 시절을 거치시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제 입장에선 제가 큰딸이니까 좀 두 분이 젊을 때부터 제가 지켜볼 수 있잖아요. 저는 두 분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이제 두 분이 격렬하게 싸우시다가 엄마를 손찌검을 하시고 이제 엄마가 이제 서럽게 우시죠. 제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그냥 이혼하고 나가시라고. 나가셔서 엄마가 자리를 잡으면 내가 동생들 데리고 엄마에게 가겠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라고 제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후부터 엄마는 제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긴 하셨어요. 별로 좋은 딸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세월이 지나서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자식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보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주기를 원한 것 뿐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냥 나가시라고 얘기했다고. 어쨌든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제 눈에는 그냥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힘들다고 울어도 그게 진짜 진실한 눈물이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면 둘이 손잡고 뭐 영화 보러 갈 텐데, 나들이 갈 텐데, 그런 생각들이 누적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인이 생기고 이제 선후배가 생기면서 제가 늦게까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들의 또 연애사, 결혼사를 이제 듣게 되죠. 근데 참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땐 서로에게 집중하느라고 사실 그 저한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보여주는 기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사이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을 때 그때는 혼자 있는 저한테 찾아오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나쁘다. 결혼 전후가 이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한테는 잠재적으로 이미 결혼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고 표현들을 하지만 우스운 거예요. 제 눈엔 그게 좀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뭐 조언이나 이런 걸 물론 구한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런 얘기를 해오면 저는 책에서 읽은 책에서 배운 그런 연애의 얘기들만 해주게 되기도 하죠. 그러고 제가 40대가 넘어서고 이제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는 지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그 이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같이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서 그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들어줬는데 또 새 사람을 만나서 그 지옥구덩이를 또 들어갑니다. 거길 들어갈 때는 또 그렇게 해맑게 행복한 얼굴로. 그러니 저한테는 결혼이란 그냥 좀 미스테리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뭐 저도 나이가 먹었고 이제 그 가임이라고 하죠. 아이를 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까지 지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물론 저 스스로 난 결혼 따위는 안 해였지만 그 이후엔 내 의지로 안 하는 것과 이제 신체적인 제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생긴 거니까요. 이제 포기가 겹쳐져서 완전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요. 그랬는데
또 제가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형제들이 또 다 결혼이 늦었습니다. 남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직 바로 밑에 남동생은 결혼을 안 했고, 여동생도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 가정적인 환경도 겹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혹시 지금 비혼을 선언하고 있거나 비혼주의를 가는 그 바탕이 내 경험이나 내가 어떤 사고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 전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내 잠재의식에 가지고 단지 그것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 같은 마음으로 40, 50이 되도록 결혼을 마음속에서부터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결혼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고, 우리 이 지구상에 몇억 명이 살아도 외형이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외형과 성격까지 똑같고 입맛까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각자 작은 우주잖아요. 그런데 그 타인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펼쳐보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50 넘어서 결혼을 해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왜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제가 가보지 않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과 해보고 후회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건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경제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편엔 어떻게 결혼을, 이렇게까지 비혼주의였던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돈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제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길도 있구나, 그런 작은 뭐 둘레길, 오솔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경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